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뭐 정세균, 뭐 그다음에 김부겸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수장급에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엄청 부글부글 하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같이 활동했던 이제 의원들이 공천을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보장해줘요? 공천은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장을 해줘? 판을 짜놓고 거기에 넣으면 네. 결국 결과치가 옛날에 어떻게 이분들이 될지 다 알거든. 네. 단수 공천장을 다 받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단수 공천 못 받게 생긴 거야. 아니 근데 경선하네. 지금 유호길님이 수박들 다 데리고 가라. 비명계 다 나가라. 분란 일으키지 말고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당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어느 정도 포션으로 성장할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돌려봤다면서요. 저는 뭐 민주연구원에 있지만 실세는 아니어서 내용 보지 못했는데 네. 여론조사로 이미 나왔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있었고 네. 또 특히 광주 전남에서 영향이 많다는 거는 뭐 2030 세대 때 많이 소구를 받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하거나 뭐 대선 때부터 계속 서진 정책 얘기하면서 뭐 네. 광주 가서 쇼핑몰 얘기도 하고 뭐 네.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5.18 네. 얘기를 하면서 네. 호남 지역에도 일정 정도 소구력이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고 천하람을 비롯하여. 그러고 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체하고 네. 그러니까 의석수가 아니에요. 의석수가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아마 어느 정도 원내 교섭단체 정도만 만들 수 있어도 저는 국민의힘이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봐요. 총선 끝나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검찰이에요. 네. 만약에 저는 총선 끝나면 검찰권을 폐지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찬성한 걸로 봐요. 왜냐면 이거 있으면 막 하고 싶은 말 못 하거든. 예?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아요. 찬성할 거예요. 왜냐면 맞아, 이거 그럴 것 있는 같아. 한은 네. 내 말을 못 해. 네. 대통령한테 막 이거 잘하세요 이렇게 할래도 말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지만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찬성할 걸로 보면 네. 대통령 힘은 쫙 빠지게 돼 있어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는 순간 대통령 힘은 빠져요. 내년 그러면 4월 총선 이후 완전히 그냥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힘을 잃는다. 빠지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더 많이 찬성할 걸로 봐요. 가만히 있어도 아마 없애자고 먼저 할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권 없애자고 할 때 네. 찬성했어. 본인도 당한 게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검찰 검찰에서 엄청 싫어한다고 난리치니까 그랬어요. 네. 난리치니까 이제 다시 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거쳐 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되고 이래봐요. 그럼 완전 뚜껑 열리겠지. 아니 근데 그러면 검경 수사권을 할 때는 제대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구도가 되냐면 그쪽에 만약에 뚜렷한 주자가 없고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이준석 대표가 차기를 아마 노릴 거예요. 당 원내 진입하면 네. 그러면 차기 대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한동훈 이준석 붙어서는 절대 한동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당이든 여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현직 대통령과 약간 맞서는 사람이 차기 주자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준석이 차기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수의 주자로. 보수 주자로. 네. 근데 국민의힘은 특징이 네. 보수 쪽은 예. 누가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다 다 모여. 따라가. 옛날에 방기문이 높다 그러니까 방기문이 다 따라가. 윤석열이 언제 뭐 보수당 관계 없잖아요. 지지율 아니, 높으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총할 때 그 민주당 용병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캠프에 가보니까 다가 있다. 다가 입당도 안 했는데 캠프도 그 입당 촉구 회전할 때 50명인가 섰어. 그때 기억나죠? 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어? 네, 맞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네. 이준석 만약 때 한동훈이다. 그러면 한동훈이 될 리가 없어. 뭐 스피커로나 아니면 정치적 역량으로. 그럼 이준석이 만약에 떠오른다. 네.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다 장악할 수 있잖아요. 이준석 그걸 알 거예요. 네. 내가 지지율만 오르면 다 쫓아온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면 끝났고. 국민의힘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재건이 돼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네.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네. 아니 그 40대 초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60대고 막 나왔던 사람이고 이거 완전히 이제 세대교체 이미지가 돼버리면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맨날 옛날에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 딱 서 있으니까 이게
80년대 그렇죠. 초반하고 예, 80년대 중반 연생 네, 딱 그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그림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그러면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젊은 교체. 대표가 해야 당대표 잘 됐을 되냐고요. 때 네. 결국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회담을 못했어요. 투샷을 안 했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뭘. 얘기한 예. 두 분이 같이 서 있었을 때 예. 그 모습이 예. 보수당이 훨씬 젊고 발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굉장히 의식됐던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일면 타당한 그 분석인데요. 네. 분석인데 그 지금 내일 당장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저는 100석이 안 된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올 만한 의석이 별로 없어요. 수도권의 121석 중에 네. 제가 10석 하기도 힘들 거라고 보이고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네. DK, PK 65석인데요. 네. 65석 중에 DK는 아마 거의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네. 내일 네. 당장 하면 그러면 그게 한 30석. 그다음에 PK에서 거의 제가 보기엔 내일 한다면 절반도 채 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럼 뭐 한 15, 17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번 더하기 해보세요. 거기다 충청도 27개 중에 네. 거의 절반. 예. 강원도 8개 중에 뭐 5개. 뭐 이 정도 하면 몇 개입니까 그게? 뭐 한 35개? 아니 다 해서요. 다 해서 네. 어디부터? 60개부터? 예. 네. 그럼 뭐 한 100, 뭐 90개 정도 되는 거네요. 아니 90개 채 안 될 거예요. 한 80개 정도 네. 되게 거기다 비례 네. 합치면 비례.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90개에서 92, 3개 이 정도밖에 계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국민의힘이.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네. 보수가 최초로 100석 이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진보 진영은 네. DJ는 79석도 해봤고 네.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있을 때 83석도 했고 그래서 100석 이하를 해본 적이 많아요. 네. 그런데 보수가 지금 2016년에 122석 그다음에 지난 2020년도에 110석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예. 이른바 친윤 직계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연합이 200석이 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탄핵도 될 수.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예.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200은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민주당과 예를 들면 뭐 이제 선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유사 정당들도 있을 거고 제3 정당도 있을 거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선 개헌 저지선이 안 되죠. 개헌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탄핵 가능한 상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가장 크게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거부권인데 거부권이 무력화돼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계속 임명할 수가 있어요. 네. 특검 임명해갖고 검찰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나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이건 이렇게 되면 네. 결국 보수 괴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판을 흔들고 보수의 씨앗이라도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정도의 판단이나 생각은 국민의힘에 예. 최소한 3선 이상 되는 중진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그럴 분이 수도권에 한두 분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영남에 있는데 영남 분들은 공천 받으면 당선인데 그 고민을 뭐하러 해요? 할 아니 필요 근데 공천 못 받으면 다 무소속 피받아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요. 네. 내가 재선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대통령 정권이 어디 넘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되는 게 중요해. 다시 되는 게 중요해. 그거 말고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이 뭐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야. 내가 돼야 돼. 야, 현근택 변호사 오늘 완전히 방언이 터졌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 평소 하는데 맞잖아요. 맞아요. 내가 되는 게 맞아요. 중요해. 너무 솔직해. 다수당 소수당 네, 뭐 네. 100석 200석 아무 상관없고 대통령이 맞아. 어디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상당히 큰 파괴력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전혀 안 바꾸겠죠. 이 태도.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보통 지금도 여소야대잖아요. 민주당이 일당인데 네. 그것도 확고한 일당이잖아요. 지금 보통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지금은 임시 대통령이고 내년 총선 끝나면 식물 대통령이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예?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승리했던 대선 연합군을 예. 복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방법도 알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겠죠.